아시아에서는 한국 아니야? ALD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라고. 뛰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래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반도체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선두주자에 있는 것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화가 되면서 진짜로 특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반도체를 초코 쿠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일반 초코 쿠키라 해도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코 쿠키에 넣는 뭐 초코잼도 아주 얇고 미세하게 싹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초코잼이랑 초콜릿을 또 여러 층으로 싹 쌓아 올려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시대다 보니까 초코 쿠키가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초코 쿠키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게 요새 유행인 시대예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초코 쿠키는 요만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콜릿잼도 이제 여러 층으로 이제 쌓아줘야 되는 등 좀 더 섬세해져야 되니까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반도체도 점점 더 작아지게 됐는데, 반도체가 작아지게 되니까 반도체 내부에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서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얇은 막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초코 쿠키지만 딱 자세히 딱 들여다보니까 반쪽에는 초코잼, 반쪽에는 땅콩잼을 딱 넣어둔 겁니다. 그런데 이 잼과 잼 사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얇은 설탕 막으로 딱 분리시켜서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반도체 하나에서도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를 뭐 분리시켜 주거나 아니면 또 원하는 특성을 갖게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반도체 공정이 바로 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방막 공정과 증착 공정이 없다면 초코 쿠키에서 초콜릿 없는 밀가루 반죽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증착 분야 우리나라가 진짜로 잘합니다. 그리고 증착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스의 편집자로도 선임되신 인천대학교의 이한번 교수님인데요. 마침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계셔서 저희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삼성에 대한 위기론 요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위기론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초격차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삼성 종견이랑 3년 동안 공동 연구 진행하면서 내처 커뮤니케이션에 혁신적인 반도체 증착 기술 개발을 해주셨는데, 방막 공정에 대한 연구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또 ALD를 비롯해서 이쪽 분야의 권위자신데, 대체 방막 공정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일단은 반도체 소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에 들어간 칩들이 굉장히 작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단위 소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칠판에 필기할 때 옛날에는 다 필사해서 받아 적었잖아. 요새는 애들이 아이패드로 빵 찍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빵 찍으면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기술을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쓰는데, 사진을 찍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반도체 공정인데, 물질을 채울 때 쓰는 것을 보통 방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 코팅 막을 써서 물질을 채우게 되거든요. 워낙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 막의 두께도 굉장히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ALD라고 하는 것이 그 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의 약자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박사학위 시작할 때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ALD 기술 좋지만 속도가 느려서 언제 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워낙 소자가 작아들어서 충분히 ALD 기술이 쓸 수 있고, 그리고 ALD 기술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로션을 얼굴에 바른다라고 하면 땀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땀구멍 안으로는 우리 로션이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근데 ALD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땀구멍에다가도 아주 균일하게 똑같은 두께로 코팅막을 딱 입힐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요새 반도체 소자들이 다 2차원 구조에서 3차원으로 막 복잡한 거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물질을 추가를 하려면 ALD 말고는 대안이 없어진 거야. 두께가 얇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도 이제 무의미해진 거야.
요새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TSMC고 인텔이고 ALD를 빼놓고는 물질을 추가하는 기술, 방막 증착 기술을 얘기할 수 없는데 요새 뭐 CVD나 PVD나 거의 안 쓰죠. 쓰는데 주요한 아주 소자가 작은 부분을 코팅할 때는 ALD를 무조건 써야 되죠. 이를테면 9월에 이제 아이폰 P15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3나노가 처음으로 이제 접목이 된다고 뭐 알죠. TSMC에서 만드는 그런데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3나노미터라는 게 소자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의 가장 작은 부위, 그러니까 선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작은 사이즈가 3나노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ALD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요번 연구가 선택적으로 막 증착한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페인트 표현에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증착을 하려면. 근데 요거를 이제 잘 메꿔져가지고 예쁘게 잘 증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애칭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식각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사진 공정이라고 하는 포토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공정이 있는데 보통 요 세 개가 반도체 나노 패브리케이션의 3대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데 ALD가 방막 증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식각 기술과 사진 공정 기술에서 워낙 어려움이 많이 나와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ALD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막을 증착을 싹 하고 야, 이 부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사진 공정으로 이 부분을 없애게 표시를 딱 한 다음에 식각 공정으로 이걸 딱 날려버리거든요. 이거 딱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ALD 기술로 야 여기만 증착이 안 되고 다른 데 다 증착되게 만들어 라고 하면 사진 공정과 식각 기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선택적 증착 기술의 기본 컨셉이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그런 소자 회사, TSMC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종기원이랑 했었던 거는 한 단계 더 어드밴스드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주 깊은 홀을 어떻게 균일하게 잘 채울까에 대해 고민을 해서 그런 솔루션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증착 기술이라는 게 나온 지는 그래도 한 15년 정도 된 기술인데 지금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그것까지 필요 없었는데 야, 요즘에는 너무 작아지니까 이까지 해야겠다. 이까지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약간.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셰일가스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셰일가스가 사실은 미국의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이나 모래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이 이미 예전에 개발을 다 해놨어요. 왜 안 썼냐? 단가가 안 맞는 거야. 근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단가가 맞으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석유 산유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옛날에는 야 이거 쓸 필요 없고 단가 안 맞아. 사이즈도 뭐 이렇게 큰데 뭐 알았어. 지금은 워낙 작아져서 이거 아니면 없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저도 반도체 패키지를 전공했었는데요. 연구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패키지 하면 에이 그거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런 건데 요새는 이제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패키지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딱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햄버거를 쌓듯이 뭐 빵을 쌓고 패티를 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층들을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만드는 게 소자의 기본 공정의 컨셉이거든요. 햄버거가 갑자기 평판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를 갑자기 햄버거가 중간에 훅 구부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핀 패션이 GA 패션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요번에 아이폰 P15이 3나노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삼성 갔을 때 그쪽 말씀 2027년까지 삼성 목표가 1.4나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구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3나노를 2030년까지는 써먹을 거다. 그때까지는. 왜냐면 2나노부터는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수율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옹스트롱 단위로 이제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ALD는 그 이하로 내려가도 뭐 2나노, 1.4나노까지 가도 충분히 계속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LD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ALD도 그 사이즈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LD로 방막을 증착해야 되는데 아까 뭐 1.4나노까지 가야 되는데 1.4나노 수준에서 얘가 방막으로 컨티뉴어스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럼 ALD 말고 뭘 쓸 건데?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에디토리였는데 자동차 산업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집약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유가 이게 한 3만 개의 부품과 뭐 엄청나게 많은 공정으로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진 거야. 잘못 건드렸다 이거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네가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랑 무역 분쟁이 있어서 PR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야.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당위성이 떨어진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 공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ALD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공정 적합성 같은 걸 보여주고 이미 테스트가 돼서 산업에서 억셉터블한 수준이 됐는데 그럼 이거 말고 뭐 하려고 그래? 되게 전도 유망한 이제 기술이라고 했겠네요. 전도 유망하고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증착하면 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는 램리서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증착 기술은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ALD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ALD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 우리나라가 우리 ALD 기술의 강국이에요. 대학교나 연구소 레벨의 실력이 엄청 뛰어나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라고.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ALD 학회 가면은 머저리티가 뭐 USA나 유럽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 아니야? 약간 요 정도거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다. 한국이고 한국이 잘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뭐 약간 PR이긴 하지만 2025년도에도 제가 ALD 학회 회장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학회를. 그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되게 높고 되게 잘하시고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도 그렇고 젊은 교수님들도 되게 많고 되게 잘합니다. 근데 연구를 잘하는 거랑 그걸 산업적으로 성숙시켜서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장비 회사들은.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뭐 텔 같은 회사들이 양분하고 있죠. 증착 장비나 시각 장비는. 뭐 포토리사라피는 그냥 ASML이 그냥 하나 혼자 다 하고 있고. 다 잡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증착 장비 회사들, 뭐 원익 아이피스나 주성 같은 이런 테스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마켓을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에서 쉽게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바꿨다가 야 이거 틀어지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얘네가 들어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불분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포인트가 되면 너무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장비 쪽이 진출하기 어렵다고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몇 번 만나뵀거든요. 반도체 쪽에. 근데 이제 그분들 전부 다 장비가 아니라 그 반도체 설계였어요. 설계하시는 쪽으로는 많이 진출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 쪽으로는 많이 그 반도체 장비를 R&D 스케일로 예를 들어서 학교나 연구소나 그 회사에서의 파일럿 테스트 용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꽤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ALD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CN1이라든지 뭐 아이작 리서치라든지 뭐 아이캠스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산 레벨에까지 도달해서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다. 이게 자기네 장비를 바꿨을 때 문제가 없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다. 향후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새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져서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이런 반응을 계산하는 기술이라든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접목시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사실은 실험도 하지만 본인의 이론적인 계산도 할 수 있게 교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을 한 거를 가지고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론적 계산도 하고 동시에 다 시켜요. 나중에 가면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의 설계도 잘 할 수도 있고 해석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니까 생각난 건데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상당수가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더라고요. 거의 다. 노화를 억제해줄 수 있는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후보 물질이 80만 개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3개 딱 선택을 했는데 스크리닝을 딱 3개가 된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하는구나. 근데 요새 컴퓨팅 리소스가 워낙 좋아져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론 계산도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기계학습 같은 거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계산하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요새 연구의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대학원생들한테 되게 벅찬 과제가 아닐까요? 좀. 그렇긴 한데요. 어차피 제 직업도 공부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 직업도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어려운 거나 네가 어려운 거나 똑같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거죠.